이게 이제 오늘 마무리인데요. 서울대 종합전형 안내에서 서울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타인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책이 나한테 왜 의미가 있었고 읽고 나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라. 이 말이 근데 너무 서울대 멋지지 예전부터 않습니까? 했거든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사람을 기다립니다. 얘네 면접도 이거를 구현시킨 거예요. 서울대 면접은. 얘네라고 하면 그런데 서울대 면접은 본인들이 말한 교육 철학을 구현하는 형태로 나와서 저는 난이도가 있더라도 이건 교육의 방향에 맞다라고 봐요. 제가 독서를 애들 막 시키는 게 맨 처음에 요겁니다. 음,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사람을 기다립니다. 맞아요. 아, 이게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되겠다. 저도 왜냐면 저랑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의기투합할 때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주제 탐구나 독서를 하면 저는 생각도 있는데 가끔 모두 있는 태도가 바뀌어요. 확실히 진지해져요. 그리고 그 진지함이 저는 학업 태도로 이어지고 학업 역량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과목으로 따지면 국어인데 국수형 사과 다 중요하죠. 근데 그 과목 그냥 학원 열심히 다녔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진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독서만한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니까.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독서 꼭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저는 진짜 학업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 오히려 그런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서 나온다고 믿어요. 서울대가 2025년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표현만 다르지. 어느 대학보다 책 읽는 사람을 환대하고 그런 사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선발한다. 이게 가짜로 책 읽고 가짜로 이게 막 그냥 옛날에는 이런 것도 유행했지 않습니까? 막 독후감 이런 것도 쌤, 장난 아니에요. 그냥 구매해가지고 사가지고 하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못하게 만들겠다. 저는 면접장에도 들어가 봤으니까 면접장 가면 가관이에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책으로 면접 질문 안 하는 대학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장 안 가봤다 알 수 있어요. 수만이 어디 막 이런 데 가도 면접 후기 다 올라오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지도 많이 하니까 후기를 더 많이 받은 편인데 아니면 뭐 제가 재직했던 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의 모든 학교 애들 중에 후기 받은 애들 제 지도 받으면 후기를 남겨주니까 받으면 이제 걔들은 독서를 다 컨셉을 잡고 제대로 읽었으니까 대답도 하고 왔는데 제가 대학에 가서 목격한 거는 10명 중에 한 2명을 빼면 8명은 다 감점이에요. 10명이면 다 물어보는데 제대로 읽은 애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어떤 애들은 절반 정도는 수행평가할 때 읽었다고 발췌독임을 고백해요. 대학이 발췌독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하려고 요만큼만 잘라 읽은 거예요. 그 책을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온전하게 대학이 원하는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면접을 하면 그게 안 들키겠습니까? 100% 걸립니다. 꼬리 질문 몇 개만 던져도 끝나는 거예요. 몇몇은 그래서 발췌독을 고백하면서 고개를 푹 숙여요. 그 다음부터 대답을 딴 질문에도 잘 못해요. 몇몇은 그게 한 8명 중에 한 5명, 6명. 다 발췌독이고. 나머지 한두 명은 어떤 애는 그런 애도 있어요. 안 읽었는데 책을 넣으면 좋다고 해서 자기 평가서에 제가 그렇게 썼더니 선생님이 반영해 주셨어요. 좀 뜨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독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생각해 보면은 미술 실기 전형도 서울대는 약간 창의성 있고 이런 사물 놓고 아이가 그걸 가지고 어떤 자기 철학을 기반으로 뭔가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대뿐 아니라 학종이라는 전형 자체가 다른 대학들도 책 읽고 사고력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늘 저는 서울대에서 여러 가지 전형 요소도 이제 읽을 건데 다음 대학 할 때도 이제 필요하면은 전형은 빨리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좀 많이 받는 형태로 사실 목표는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려는 게 목표니까 네. 근데 이제 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네, 지났네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음에도 이제 타 대학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런 거를 이제 질문 받아가면서 할 거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뻐 죽겠는 우리 애들 결과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땡땡 잠시만요. 저 누군지 아실 수 있는데 어, 서 씨가 5명 정도 있거든요. 남학생, 여학생입니까? 여학생입니다.
그럼 한 명입니다. 전공을 보면 거의 이뻐 죽겠습니다. 서땡하 아닙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가서 놀려야지. 근데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책 한 권 읽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얘가 잘한 건 뭐냐면 우선 목차의 구성이 논리적이고 다른 잘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구성이 논리적인 데다가 이 나온 말들을 다 본인의 언어로 요약을 하고 본인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되게 탁월해요. 되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말이 되게 짧아 보이지만 필요한 말들을 딱 자신의 언어로 재규정하면서 요약해 들어가는 능력이 딱 좋아. 딱 필요한 정도 수준에서 내용을 끌고 가요. 근데 책을 읽고 이 정도 분석을 하고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까지 하거든요. 이런데 면접에 가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 친구 조땡땡입니다. 근데 조심은 딱 이렇게 남학생입니까? 여학생. 대학생입니까? 네. 그럼 두 명밖에 없는데 두 명 중 하나인데.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고민했는데 좀 더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또 이런 활동을 많이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 팩트플리스 많이 읽는 책이거든요, 요즘에. 그러면서 정리해 나가고 왜 읽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와 통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떤 오류가 있느냐, 세상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언론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너무 뭐 이런 잘했습니다.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럴 때 교육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하고 얘 전공 분야나 이런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게 킥이에요. 기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게 나오면 특히 들어가요. 특히 책을 이렇게 정리했고 특히 이런 관점을 보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이라고 갈 만한 내용이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세계 보건 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팩트플리스가 저걸 얘기하는 책은 아닌데 자기 전공하고 이 책의 내용을 연관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력이 확장되면 아까 얘기한 서울대 면접에 대한 해결책이라니까요, 저게. 자꾸 자기 전공과 연관지어서 내가 읽은 책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 읽고 재해석. 정확한 표현이세요. 근데 수준이 후덜덜인데 처음 하는 애들이라니까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뻐 죽겠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죠. 이 진가는 지금은 니들은 모른다. 왜냐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3시간 반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 해야 돼. 근데 어떤 애가 되게 저희 수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읽은 애가 어제 한마디를 했어요. 지나가는데. 쌤, 왜? 그랬더니 자꾸 웃음이 나요. 왜? 그랬더니 고등학교 가서 수행평가하면 나는 이렇게 만들 거고 이걸 교육받고 온 애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선생님?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던 겁니다. 거의 없지. 그래. 선생님, 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어제랑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괴로운 걸 즐겨라. 그러면 니네 5월 7일이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1학년이나 2학년 마찬가지일 건데 5월 달에 4월 28일 정도에 수행평가를 하고 5월 달에 5, 6, 7일까지 휴일이면 5월 8일부터 그 다음 주에 전부 수행평가 수행평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부 수행평가입니다, 그때. 감당이 안 그때 돼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어머니 이거 독서예요. 이건 수준 낮은 버전. 애가 수준이 낮다가 아니라 주제 탐구로 가면 수준이 근데 오늘 읽은 애들이 논문을 어렵게 읽죠. 중3 애들이 논문을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논문보다 아래 수준으로도 학술 자료를 찾아 읽어요. 그러면 처음 아까 박성현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겠대. 근데 수준을 조금 낮춰서 이해갈 만한 글을 다시 읽고 다시 읽다 보면 나중에 가면 그 어려운 내용도 이해해버려요. 충분히 이해하죠.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정답입니다.